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하구구 고등부 영어과 팀장 맡고 있는 조지훈 선생님입니다. 먼저 이렇게 주말에 일찍 나와주셔서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설명회를 거의 1시간가량 진행하긴 할 텐데, 먼저 영어과부터 국어과, 수어과, 과별로 이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설명한 후에 마지막 순서로 입시 관련된 변경되는 교육과정 개정사항들 여러분 설명드릴 거고요. 잘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회 먼저 영어과 설명 시작을 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학부모님들께 설명드려야 될 것들은 이제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많은 차이가 있다. 당연히 다 알고 계시겠죠. 많은 차이가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영어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구체적인 사례들도 같이 보여드리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 먼저 설명드릴게요. 먼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2개과에서 3개과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어법이라고 해서 학교 교과서에서 어법을 정해줍니다. 이번 어법은 뭐 관계대명사만 나와, 접속사 나와, 뭐 동사, 수일치 나와 이런 식으로 정해진 어법 안에서 물어보는 것들이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2개과에서 3개과 정도 들어가는 걸 보긴 하지만 차이점은 부교재가 깔리게 되겠죠. 여기 제가 모의고사로 적어놓긴 했는데 학교별로 EBS 교재를 얻기도 하고요. 이제 학력평가 모의고사를 이제 2개 차 정도를 편집을 해서 20여 개에서 30여 개 지문들로 구성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법입니다. 중학교랑 좀 차이는 뭐냐면 중학교 때는 정해진 어법 표현들이 정해져 있다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따로 이제 배우는 겁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어법 전체의 개념을 다 이해하고 숙지했다라고 가정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어법 전반적인 어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은 일단은 범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중학교 때 교과서 2개 정도 본문이라고 하면 본문 개수, 문장 개수가 한 50여 개 정도 문장밖에 안 되는데 문장 개수로 따지게 되면 이렇게 구성되면 거의 400문장 이상으로 넘어가게 돼서 기본적인 물리적인 분량 자체가 4배에서 5배 이상이 나오고요. 학습해야 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중학교 때는 시험을 풀어도 사실은 애들이 영어 시험 같은 거 풀게 되면은 이 시간도 막 시험 문제 풀다고 난거하는데 고등학교는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게 시간이 모자라요. 일단 시험 문제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겠지만 시험 문제 푸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학습하는데도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그럼 중학교 때와 달라져서 고등학교 때 준비해야 될 건 아이들이 많은 학습량이 익숙해져요. 가장 좋은 시기가 지금이겠죠.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이 시기에 수업량도 많은 수업 시간, 수업량, 추가적인 특강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학생들이 많은 수업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범위가 많아졌다는 게 첫 번째 차이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평가죠. 지금 현행 기준으로 학생들이 절대평가로 중학교 때는 성적 산출을 받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점 많이 나옵니다. 100점 비율이 15% 이상 나오는 학교들도 있고요. 80점 이상 나오는 걸로 따지면 진짜 뭐 30% 이상이 나오겠죠. 고등학교는 지금 현행 기준으로 1등급이 나오려면 90점 넘어도 1등급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 92점에서 4점 사이 1등급 컷이 나오고 있고요. 2등급 컷이 80점대 중후반 떠요. 근데 지금 교육과정이 5등급제로 바뀌는 거 여러분 다 아실 텐데 1등급 기준이 10%입니다. 지금 현행 기준으로 따지면 10%면은 85에서 87 사이 정도는 나와야 영어 시험이 1등급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범위가 많아졌고 상대평가로 갈라야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시험 문제를 어렵게 될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제가 어법이랑 변형으로 구체적인 차이를 넣어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한 목표어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너희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어법 다 배웠지? 개념 다 이해하고 있지? 주어진 문장 안에서 틀린 거 골라. 틀린 거 찾아서 알아서 붙여. 같은 방식으로 어법성 판단 문제가 주로 나오게 됩니다. 전체 문장, 문법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과정까지 어법 개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신 대비해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특강이라든지 혹은 정규 수업에서 어법적인 정리를 해놓고 올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변형이죠. 이게 문장이 개수가 늘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습량이 왜 늘어나냐면 주어진 제가 배운 지문이 그대로 학교 시험에 안 나와요. 거의 바뀌어져서 나오고요.
많게는 지금 한 지문 기준으로는 60% 이상 변형되는 문항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논리적 문해력이 5라고 써놨는데 선택지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내가 지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안다고 할지라도 선택지에서 다시 독해를 해야 돼요, 학생님. 여기서 시간이 굉장히 소모가 되고 구문에 대한 이해, 주어진 문장을 내가 독해를 하고 유의미한 의미를 끌어낼 수 있는 역량이 들어있지 않으면 선택지를 몰라서 오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문 변형이 많이 이루어지고 어휘도 유의어, 동의어, 파생어를 바탕으로 많은 변형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휘에 대한 준비, 구문의 이해에 대한 준비를 겨울방학 기간에 잘 준비해야 고등학교 영어 내신에서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겠죠. 중학교 때는 사실 변형도 없고 문장 개수가 적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장 달달달 외우면 성적 어느 정도 나와요. 고등학교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겠죠. 문장의 양이 엄청 늘어난 데다가 시험에서는 다 바꿔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의고사와 내신이 완전히 분리된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내는 시험이 모의고사 유형으로 출제가 돼요. 거기다가 아이들이 처음 보는 문장을 다시 독해를 해야 됩니다. 선택지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모의고사 문제 푸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거기다가 영어과뿐만이 아니라 국어과나 수학과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유형 자체의 차이가 없고 처음 보는 내용들을 다시 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정시, 모의고사 대비까지 같이 중3, 고1 올라가는 이 시기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좀 더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두 개의 시트들을 넣어놨는데요. 이걸 왜 넣어놨냐면 이렇게 다르다 한눈에 좀 보시라고 넣어놨어요. 지금 이쪽에 있는 게 중학교식 어법 문제입니다. 정해진 패턴 똑같은 패턴 물어보고 있어요. 위에는 현재 분사, 아래는 원급 비교 물어보고 있는데 이것만 이 패턴만 달달달 반복해서 100문제, 150문제 풀게 되면 학생들이 맞출 수 있어요. 오른쪽도 교과서 문제인데 변형된 거 아무것도 없고요. 빈칸 물어봤는데 똑같은 거 물어봅니다. 난이도도 되게 분량의 길이도 적고 그리고 변형도 적다. 네, 똑같은 유형을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넣어놨는데 이쪽에 있는 문제가 고등학교식 어법 문제예요. 실제 강남구에서 출제하는 어법 문제인데 보시면 문장 전체의 단위줄을 쳐놨습니다. 어떤 문제는 지문 전체의 단위줄을 쳐놓고 여기서 틀리면 다 골라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법성의 판단에 대한 전반적인 연습들, 개념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전제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이 두 개는 제가 왜 넣어놨냐면 지금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선택지가 깔려져 있는데 보시면 공문 길이보다 더 길어요. 공문이 이만큼인데 선택지는 요만해요.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여기에 있는 어휘들은 당연히 지문에 배운 지문에 없는 단어들, 없는 교훈 문장들을 다시 해석해야 되고요. 시간이 엄청나게 소모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어휘에 대한 준비, 어휘적인 학습량은 어느 정도 많이 단어를 외우고 동의어 유의에 대한 학습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학교별 특징을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게 되면 해전고는 대입 성적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매해 학생들의 등급컷도 올라가고 있고요. 이 등급컷이 좀 중요한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선생님들이 첫 시험을 출제하실 때 등급컷을 기준으로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등급컷이 작년보다 좀 더 올랐네? 점점 오르고 있네? 어렵게 해야겠네? 왜냐하면 학교 시험이라는 게 결국에는 선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로 등급을 나눠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점점 어려우실 것입니다. 특징은요, 내신 시험의 특징은 태종고는 서술형 평가가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문장을 쓸 수 있는 역량을 많이 요구합니다. 문장의 영작이라는 게 단순히 중학교 때처럼 내가 본문 외우면 쓸 수 있는 그런, 최근에 사실은 서술형 평가를 중학교에서 잘 안 내고 있는데 태종고는 고등학교 과정의 서술형 문제를 내는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 외워서 쓰는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문장의 주제 너가 써야 돼. 이 글의 요지 요약을 너가 판단해서 써야 돼.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야 되는데 문장에는 원문에는 없는 문장이야. 같이 저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을 해서 논리적인 문해력까지 요구하는 그런 영작으로 출제하고 있어요. 혹시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이해하기 편하시게 실제 시험지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제는 교과서 문제고요. 교과서 본문 문장 개수가 50개에서 6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2 정도 되는 분량을 편집해서 3단락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다 바꿨다는 것이죠. 위에가 제가 발제를 한 단락 발제를 했는데 2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밑에는 1문장으로 바꿔놨어요. 축소해서 편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1문장으로 바꿨고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주어진 어휘와 문장 구조는 완전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어져서 나오면서 뭘 물어봤냐면 이렇게 어휘 문제를 물어봤어요.
문장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글의 내용은 같아도 이 밑줄 친 부분 혹은 뚫려져 있는 빈칸에서 요구하는 정답의 논리적인 흐름은 정반대가 될 수 있겠죠. 긍정문이 부정문으로 바뀌었다든지 어휘를 반의어로 넣었다든지 와 같은 방식으로 난이도 있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서술형 문제를 출제하는 게 태정고의 특징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The evolution of technology can 뒤에 빈칸 출제되는데 여기 명작하라는 건데요. 없는 문장이에요. 교과서 원문에는 없는 문장에다가 빈칸 틀어놓고 너가 문장 써라. 이 글의 중심 내용 너 알고 있니? 앞뒤 맥락을 파악하고 있니? 논리적으로 무슨 내용 들어갈 수 있을지 너 추론할 수 있겠니? 플러스 알파고 단순 배열이 아니라 주어진 표현도 변형하는 조건으로 출제했어요. 그래서 반의어로 넣지 않으면 네세서리를 언네서리라는 표현으로 반대말로 집어넣지 않으면 완벽한 영작이 불가능하고요. 오답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요구하는 추세다. 다음은 광남고입니다. 광남고는 이 실정만 보면 태정고에 대해서 당장은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광남고도 등급컷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시험이 더 어렵고 재작년보다 작년 시험이 어려워서 점점 어렵게 내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커트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특징은요. 서술형 문제는 출제되지 않지만 객관식 문제로만 출제되긴 하지만 특징이 어법입니다. 강남고가 어법 문제로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아까 보셨던 문제들도 있겠지만 다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줄을 무작 단위로 쳐놓고 여기서 너가 틀린 거 알아서 골라야 된다. 특정한 어법을 보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마다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다 점검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학생들이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틀리게 되는 유형입니다. 더군다나 문항 유형, 문제 유형이 이렇게 개수를 골라야 되는 유형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 보고 틀려라, 너희 틀려라 라고 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문항 같은 경우는 특히 특이점이 뭐였냐면 정답이 5개. 학생들이 5개가 다 틀렸어. 물음표? 틀렸나? 애들이 이제 문제 체크할 때 2번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2번 아닌가? 막 이런 생각 하는 정도 아이들이 5개가 정답이라 그러니까 더 헷갈렸던 문제 유형이 이렇게 어법이 까다롭게 나옵니다. 그래서 광남고 같은 경우에는 어법적인 준비가 좀 잘 돼 있고 내가 어법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하는 친구가 가면 좀 경쟁력일 수가 있고요. 태정고는 서술형 문항이 있기 때문에 나 영어 좀 감이 있는데 라고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적절한 학교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강남고도 역시 변형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주어진 공문이랑 완전 다르게 해요. 여기 마지막에 하단 부분에 빈칸을 냈는데 다 바꿔서 냈습니다. 원문은 요 위에 있는 문장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요 보라색 문장은 요 문장을 바꿔서 출제를 했고요. 빨간색 문장은 없는 문장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이에요. 없는 문장 넣어놓고 지문 문장 싹 다 바꿔놓고 들어갈 내용들을 너가 잘 추론해서 골라.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지에 들어가는 어휘와 구문들도 지문 원문에는 없었던 문장이겠죠. 거기다가 선택지에 아이들이 조금 헷갈릴 만한 단어들을 어려운 어휘들을 동의어로 많이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선택지가 뭐가 정답이지라고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유형으로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영어과에서 출제하는 출제 경향은 지문의 분량이 첫 번째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바꿔서 나온다. 그리고 선택지가 굉장히 길게 나오고 학교별로 서술형이나 어법적인 난이도가 있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국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저희는 이제 태전 광남고등학교 두 개 학교를 포커스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준별로 학교별로 적절한 양의 수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춤형 교육으로 세분화된 수준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저희가 아시겠지만 37년이라는 긴 역사 동안 광주 지역에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저희 태전관이 하고 있는 좀 특장점이 영어과의 특장점은 그러면 어떤 것이 있냐면 저희가 내신과 모의고사 대비 안에서 좀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내신에서 저희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여기 있는 이 모의 테스트인데요. 이제 보통 내신 대비를 할 때 지문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워크북이라고 불리는 빈칸이나 어법성 판단이나 순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들을 풀이하는데 저희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학교별 특징들을 아까 보셨던 이런 학교별 특징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모의 테스트를 영어 선생님들이 직접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5회가량 진행을 하는데 담당 강사가 직접 문제를 출제하고요. 학교별 유형을 맞춘다라는 말은 긴 선택지, 밑줄 단위의 어법, 지문 단위의 많은 변형, 동의어와 반의어를 사용을 해서 어휘 변형을 엄청나게 넣어서 실제 학교 시험보다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하고 있어요. 그러고 학원 안에서 실제 시험을 학교처럼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평균도 나오고요. 등급컷도 나오고요. 내가 어느 정도 위치부터 중간 단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내신 대비할 때 학생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지금 교육과정 개편을 이따 설명을 또 들으시겠지만 내신과 모의고사의 경계가 흐릿해질 수 있어요. 교육과정 개편으로 앞으로 강화될 예정이고요. 모의고사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요일과 일요일에 한정해서 저희가 수능 집중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방학 때 이런 특강들을 더 추가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족하다 하면 그런 부분 추가적으로 난이도별로 선택해서 수준별로 수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문이나 모의고사, 유형독해나 구문독해 같은 것들도 추가적으로 수강해서 모의고사 대비들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모두가 공감하실 거고 많이 공부해야 된다라고 다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것들 이용하시면 학생들이 잘 더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입 실적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나온 게 많지는 않은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서울대 1차 합격은 2명이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저희 광주지 경안동이랑 태전동에 최상위권 1, 2등급 학생들 많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내신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입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정리해드리면 영어과에서 알아두셔야 될 사항 첫 번째는 중학교식 공부는 고등학교 영어 내신을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문장 암기로는 불가능하고요. 고등 영어 내신은 변형, 맥락을 내가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역량, 그리고 어휘의 준비 세 가지가 되어 있어야 내신 준비가 됩니다. 또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풀이 수업만 들어서는 실제 시험들 변형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학교의 시험의 경향성에 맞춘 변형 대비 모의 테스트로 내신을 저희가 잘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과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서 수업과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떨려가지고요. 좀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국어과 이제 입시 설명회 진행될 국어과, 고등 국어과 담당하고 있는 반지현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중등국어랑 고등국어랑 다른지, 광주 지역이 어떤지, 그리고 좀 제 자랑 약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떤 부분이 다른지 요거를 먼저 조금 어머님들께서 알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먼저 이렇게 첫째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예비고일 학생을 뭐 둘째나 셋째를 보내시는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고등학교 국어랑 중학교 국어랑 이름은 똑같은 국어인데 아예 다른 과목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정시라는 개념이 고등학교 때 처음 들어와요. 그래서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은 지금 제가 딱 보면 학력평가 보셨을 분은 안 계신 것 같고 다 수능 세대이신 것 같은데 그쵸? 약간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걸 얼마나 성실하게 잘 받아들였고 필기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잘 외웠는지를 이제 채점 그 평가를 하는 그런 전통적인 올드한 스타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정시는 정말 모르는 글을 던져주고 모르는 시, 모르는 소설을 던져주고 제한된 시간 내에 네가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느냐 요걸 이제 측정하는 거라서 이제 국어라는 과목 자체 이름은 똑같은데 내신에서 평가하는 거랑 이제 그 정시에서 평가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이게 정시가 수능 모의고사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이제 좀 문제는 뭐냐면 중학교 때는 정말 학력평가 스타일로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 주신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그 프린트, 그 플러스로 자습서, 평가 문제 이 정도 풀고 들어가면 사실 진짜 90점 이상 안 나오는 게 좀 힘들어요. 그 90점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이제 정말 크게 뭐 실수를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정말 성실하게 공부했는데도 90점이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건데 고등학교 때는 이게 일단 어머님들께서 조금 이제 첫째 자녀가 있으시면 이제 금방금방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첫째가 지금 예비고일이 되시는 어머님들께서는 학생이 80점 맞아오면 경악을 하세요. 근데 이 80점이라는 원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등급이 중요한 거라서 80점 맞아도 1등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이 난도 같은 걸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게 내신형 공부만 늘 하던 친구들이 정시랑 혼합된 스타일의 내신을 이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처음 보는 글이 문제에 등장을 하면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많이 틀리고 공부도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중학교 3년 동안 이제 2년 동안 내신 공부를 했는데 그때 분명히 내가 학교 선생님 필기한 거 잘 외우고 자습서랑 평가 문제 풀면 점수 잘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학생들이 혼자 공부할 때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학교별 이제 교육과정이랑 교과서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태정고 같은 경우에 지금 이의계정 교육과정 편집표가 나와서 제가 이제 다 써놨는데 강남고가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문학하고 이제 화법과 언어 아마 2학년 2학기 때 태정고랑 똑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공통 과목들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국어에서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게 문학 영역이 있어요. 문학 영역에서는 시나 소설이나 수필이나 극갈래들 이런 것들 당연히 옛날에 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그대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 이게 이제 비문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문학이 아닌 비문학 줄글을 읽고 얼마나 잘 해석할 수 있는지 요걸 테스트하는 부분, 그리고 화법과 장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법은 당연히 이제 말 그대로 말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토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문은 글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문법. 이걸 요즘은 문법이라고 안 하고 언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문법 영역까지 크게 이렇게 4가지의 갈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공통국어, 1학년 때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공통국어에서는 정말 조금씩 찍어먹는 느낌으로 다 교과서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때까지가 학생들한테 유의미한 내용일 텐데 그때 이제 나중에 선택 과목으로 이 친구들 다시 심화 과정으로 이렇게 배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학교에서 이제 학교에서 수업도 하고 평가를 할 때 주요 항목이 뭔지가 사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내신의 영역에서는 문학이 사실 제일 절대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도 절대적입니다. 이 2가지 영역으로는 이제 학생들이 내신에서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수능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영역에서는 문학이랑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학은 정말 이제 거를 수가 없는 부분이고, 독서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생들이 왜 이제 내신에서는 크게 유의미하지 않냐면 애들이 이미 그 줄글을 학교에서 줘요. 그 줄글을 주고 나서 학교 선생님 설명해 주시고 학원에서도 여러 번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독해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실하게 하면 성적이 어느 정도까지 나와서 내신에서는 독서가 그렇게 유의미한 그 학생들의 변별력을 가릴 수 있는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나 수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모르는 거를 처음 보고 이걸 읽고 해석해내야 되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이게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수능에서 왜 문법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냐면 일단 현재는 아직 그 학생들이 이의계정 친구들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언어를 선택하고 싶지 않으면 수능에서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 자체 5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학생들한테 심각한 타격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호 계정이랑 2호 계정이랑 어떻게 다른지, 1호 계정은 사실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서 딱히 말씀 안 드렸는데 2호 계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태정고, 광남고 이렇게 2학교를 나눠 설명을 드릴 텐데 태정고 친구들이 조금 이제 같은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관심도가 높다라는 느낌을 좀 제가 느끼긴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관심도가 많이 높고 어설프 공부하다가 이제 2등급 나올 수 있다고 써놨는데 여기서의 2등급은 이제 지금 9등급제에서 2등급이 아니고 그 5등급제에서 2등급이기 때문에 약간 그 최상위권 친구들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넘어갈 때 이제 9등급제 하에서는 사실 좀 크리티컬한 타격이 될 수 있기는 한데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니거든요, 한 과목에서. 근데 지금 5등급제에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넘어간 거는 9등급제에서 1등급에서 3, 4등급으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커요. 그래서 어설프게 공부하면 여기 태정고에서는 이제 2등급 나오기 쉬운 학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올해 기준에서는 교과서, 프린트, 모의고사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갖다 써서 정말 학생들이 약간 공부해야 될 부담이 굉장히 많았던 학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태정고는 지금도 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모의고사랑 내신 공부를 병행하게끔 좀 학교 선생님들께서 유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학교 시험 문제 같은 걸 좀 보면은
학교에 이제 외부 지문 출제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게 굉장히 좀 수능에 맞는 결로 이제 출제를 하시는데 1학년 친구들을 배려해서 그런지 비문학에서 외부 지문이 나오면 애들이 정말 힘들어할 텐데 그나마 조금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매도를 해주시려고 문학에서 이제 외부 지문을 조금 내시다 보니까 모의고사 공부를 병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외부 지문 반영 비율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제가 외부 지문 반영 비율을 적어놓은 이유는 학생들이 실제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외부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이미 학생들이 열심히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이미 학습 다 했고 학원에서 여러 번 문제를 풀고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한 영역인데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외부 지문 뭐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 찍어주긴 하지만 그게 제 실력으로 다 맞췄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한번 운이 따라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 외부 지문 나왔을 때 정말 학생들이 독해를 잘 하는 친구들은 맞고 아닌 친구들은 틀리는 경향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1등급이랑 2등급을 가르는 문제, 2등급과 3등급을 가르는 문제를 학교 선생님이 외부 지문을 많이 쓰세요. 근데 이 외부 지문이 학생들이 대비하기 힘든 영역이라고 이제 생각해서 제가 외부 지문 반영 비율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여기서 비문학에서는 태정고에는 전혀 없고요. 문학에서만 조금씩 학교 선생님들이 높여가지고 이제 아마 이번 기말고사 때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조금 보시면 학생들이 송민국을 이번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로 이제 배웠었어요. 송민국이라는 작품을 배우고 나서 이제 정철의 다른 시, 보기 2번 시가 학생들이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시예요. 그럼 학생들은 그냥 시험장에서 요 시를 읽고 해석을 해서 보기 1이랑 앞에서 배웠던 송민국이랑 연결해가지고 여기 있는 선택지에 진입 판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떴습니다. 여기 요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1번부터 5번까지 시가 전부 다 학교에서 언급을 한 적이 없는 그런 시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시들이 그렇게 예상 불가능한 영역이냐? 사실 그건 아니어서 학생들이 이제 문제 풀면서 많이 접해봤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일단 자기 앞에 떨어지면 학생들이 당황부터 하고 읽는 걸 두려워하는 친구들은 나 못하겠다라는 겁부터 먹어서 이런 문제들이 학생들 좀 많이 힘들게 해요. 정말 요걸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학생들이 1, 2등급이 많이 갈려가지고 요 외부 지문 문제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광남고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광남고 친구들도 상위권 친구들은 공부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광남고는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바라는 수준이 굉장히 높으셔서 정말 1등급 친구들을 놓고 보면은 막 광남고에서 잘하는 친구들이랑 세종고에서 잘하는 친구들이랑 그렇게 막 엄청 크게 차이가 난다 이런 생각도 안 들고 다 비슷비슷한 수준인데 시험 문제만 놓고 보면 광남고 시험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어려워요. 태정고 같은 경우는 보통 1등급 컷이 90점대 뭐 중반이나 아니면 후반대에서 끊기는 경향이 많이 보여요. 보통 95점 정도 맞으면 지금 현재는 4%가 1등급이라서 95점 이상이면 제가 이것도 시험 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95점 정도면 1등급 정도 나오거든요. 90점 초반 정도 나오면 2등급 정도 나오고 보통 대부분의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런 평이한 난도였었어요. 광남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번 중간고사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90점만 맞으면 1등급이었었고요. 70점 맞으면 2등급 나왔어요. 이 2등급이 10% 안에 11%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70점 맞아갖고 애들이 어떡해요 선생님 70점 맞았어 했는데 그게 2등급이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돼서 제가 첫 번째에다가 학교가 바라는 학생과 학생 수준 괴리가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광남고의 좀 시험 스타일이 올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실하게 공부한다는 게 성적으로 바로 반영이 안 돼요. 오히려 그렇게 성실하게 공부한 게 성적에 바로바로 반영되는 건 태정고 영역이 조금 더 가깝고요. 광남고는 시험 문제가 어떻냐면 뒤에 다시 언급드리겠지만 문학에서도 외부 지문이 나오긴 하고 지금 반영 비율을 보시면 이번 중간고사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문학 문제 반을 그냥 외부 지문을 내고 있었어요. 아까 태정고 같은 경우에 여기에 제가 30 어쩌고 이렇게 써놨었는데 반영 비율 자체가 다르고 그 비문학에서 내 문제를 전부 다 외부 지문으로 연결시켜서 내셨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느낄 때 문학에서의 외부 지문에 대한 느낌이랑 비문학에서 외부 지문에 대한 느낌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요. 길이부터가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에 짧게도 안 내셨어요. 시험지 이제 반에 요 반 부분에서 이만큼까지 해서 반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비문학을 넣어서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 수업했던 내용을 연계해서 출제하셨더라고요. 학생들이 이제 독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성실하게 내가 학교 선생님이 시킨 거 다 외웠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생 때처럼 그냥 성실하게만 마냥 공부하다가는 여기서의 3등급 역시 이제 그 5등급제의 3등급이라서 요게 조금 더 가까운 거예요. 성실하게 공부한다고 성적 안 나오는 거는 광남고의 경향이 조금 더 큽니다. 내년에 가서 바뀔 수 있지만 이번 해의 경향만 보고 말씀드리면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강남구에 배정받으신 학생이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학생들 자습서랑 평가문제집 같은 거 학기 초에 사주시잖아요. 근데 강남구 사주시면 안 되는 게 교과서를 안 써요. 그러니까 정말 프린트만 써요. 프린트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진짜 교과서 아예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놓고 아무것도 못 쓰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이제 저야 학원강사니까 되게 학교한테 감사한데 이렇게 하면 학생들 혼자 공부를 못해요. 아무런 자료가 없어가지고 정말 뭐 자습서를 쓸 수도 없고 평가문제집을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게 이제 강남구 선생님들이 쓰시는 게 그 지금 9종의 교과서를 고1 교과서를 15개 정도 쓰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씩 빼서 쓰시더라고요. 그럼 이거 공부하려면 정말 9종의 자습서랑 평가문제집 다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강남구 이제 자녀를 가지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일단은 조금 자습서나 평가문제집을 안 사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강남구는 정말 이 1등급 따려면 무조건 모의 공부를 해야 돼요. 특히 그 비문학 연계가 굉장히 심한 학교여가지고 비문학 읽는 거를 못하면 이제 국어만 놓고 봤을 때는 강남구 가시면 국어에서 등급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정말 비문학은 단기간 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몇 개 이렇게 때려 맞춰가지고 아까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올 법한 것들이 몇 개 있기는 해요. 또 어머님들 아버님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진달래꽃 그 이거를 정한하면은 뭐 가시리, 서경별곡 이런 거 같이 배우는 게 강호의 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태정구는 강호의 도리를 아세요, 선생님들이. 근데 광남구는 강호의 도리라는 게 없어가지고 여기는 뭘 할 수가 없고 정말 그 시험장 안에서 본인의 독해력을 해결을 해야 돼서 독해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광남구 안 가시는 게 아마 안 가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학교가 정말 수능에 가까운 내신 시험을 원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문학이 어려운 이유는 학생들이 접해보지 못한 걸 그 순간에 읽어내야 돼서 힘든 건데 그걸 조금 추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국어만 놓고 봤을 때 광남구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의 제 자랑 좀 해보려고 제가 수업을 조금 잘 해요. 네, 사실 그 메가시티 러셀에서 제의가 왔어서 갈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사님께서 저를 잘 챙겨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서 수업을 하게 됐고요. 네, 오래 했었어요. 러셀에서 이제 강사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수업 시험하고 이제 평가받고 하는 데서 강사 상호평가 올해 1등 했고요. 그리고 대치동에서도 중상고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 영통에서 이제 그 고등부원장 그리고 화성고가 광주에서 크게 유명한 학교는 아닌데 그래도 공부 좀 하는 애들이에요. 이 친구들 이제 영통 원장님께서 저 잘 봐주셔서 화성고 애들 보내주셔서 제가 수업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커리어 하실 때 1등급 3분의 2도 배출한 적이 있어요. 좀 열심히 애들 좀 속된 말로 잘 조지는 편이어가지고 특히 남학생들 이제 어머님 아버님 통제권에서 점점 벗어나잖아요. 걔네들 컨트롤 아마 안 되실 텐데 저는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강제로 쓰셔가지고 이렇게 23%까지 올려봤고 수강생도 제가 10명에서 230명까지 이제 2년 반 동안 이렇게 올려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좀 알겠더라고요. 연습 잘하고 왔으니까 광주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잘 해보려고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분당에서 배지국어 전문학원이라고 분당에서 나름 큰 국전인데 거기서도 이제 고1 학생들상 강사평가도 1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보고 골라주시면 제가 실망하지 않게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데 성공 경험이 있는 양질의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지를 만들어서 제가 주간 테스트를 학생들한테 매주 시키는데 어머님들 책상 위에 아마 제가 만들어 놓은 국어 테스트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학생들이 주간 테스트로 그 전주에 봤던 내용을 이번 주에 와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해설지도 다 제가 달아놔서 학생들이 뭐가 부족한지 판단하고 뭘 어떻게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다른 색깔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이런 콘텐츠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문학 정말 이제 교과서에 다루는 거의 대부분의 문학 작품들은 다 시험지가 있고 문법도 난도별로 조금 다 쪼개놔서 학생들이 본인 수준에 잘 맞는 시험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에 힘을 좀 많이 썼어가지고 요게 있다는 게 제 큰 장점이 아닐까. 1번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렸고 그 동영상 강의도 제가 조금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학생들 이게 자기들이 착각하는데 애들이 자꾸 제가 수업할 때 이해되니까 본인들이 아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게 아닌데 애들이 복습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정말 깜짝 놀라서 제가 이제 복습을 학생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직접 사실 독일을 잡아주는 것보다
이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참 편하겠지만 그게 내신에서는 안 돼요. 당장 내일 시험 보고 다음 주에 시험 보는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냥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애들한테 말을 하면 애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냥 저는 복습할 수 있는 영상을 다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토요일날 수업을 하면 지금 마하국에서 수업 진행한 친구들은 토요일날 수업을 진행하면 수요일까지 그 복습 영상을 보고 저한테 인증을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제가 동영상을 미리 찍고 나서 복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이나 문법 같은 것도 이제 시중교재가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절대 이제 타학원 비하하는 건 아닌데 자습서나 아니면 시중교재 그냥 막 갖다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정말 좋은 교재라서 그랬다라고 하면은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가 정말 한 땀 한 땀 만든 교재 가지고 대부분 수업하고 있어서 이것도 제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넣어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국 고등학교 국어기출 문제 모임에 이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전국에 이제 시험지를 다 모아가지고 강사들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내면 거기에 대한 해설지는 안 달아주거든요. 그걸 강사들이 돌아가면서 해설을 달아서 그걸 문제를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양질의 문제를 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많이 힘든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지금 만약에 그거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폐단직업하고 전직 직업이 있잖아요. 경환종. 예, 경환종 네네. 있잖아요. 네. 그럼 선생님은 여기서만 있으신 거죠? 네, 저는 회전반에 있었어. 회전반에 주sek되어 계신 네. 거고 고등학교에 지금 1학년 저 입시반이잖아요. 그러면 국어를 선생님께서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접수를 하면 1년 내내 선생님 봐주시는 건가요? 태전이나 광남이 되면. 아니 그러니까 태전 쪽에 오면 네네. 선생님이 국어 쪽은 한 분이신가요, 선생님? 고등국어관 저 하나예요. 네. 지금 개강을 먼저 하셨잖아요. 네네. 현재 진행 중이신 네네네. 네, 중간에 들어가도 일이 없어요. 예비고일 개강은 다음 주부터예요. 아,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광남고 현재 1학년이랑 태전고 현재 1학년 친구들은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예비고일 개강은 다음 주고요. 중학교 아니면은 안 돼요? 일단 이제 방학 때는 사실 그냥 제가 어떤 학교를 특정해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고등과정 전반에 대해 수업을 해서 방학 기간에는 상관없겠지만 아마 내신 시작하면 학교별로 교과서가 다르고 작품이 다르다 보니까 교과서 같더라도 학교 선생님들 필기를 다 정리를 또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학생이 어느 정도 저도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에 가까워서 저는 일단 두 학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람고는 아까 네. 그 지문이 내고 지문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학생이 어떻게 하는 거야? 선생님께서 내고 지문이 많고 그런 것들 조금 주는 거예요. 제가 읽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기는 하는데 일단 현실적으로는 학생이 본인이 의욕을 가지고 뭘 한다고 해서 걔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어떤 게 얼만큼 나올지 모르는 네, 맞아요. 지문을 네. 여기에서 어떻게 대비를 할 건지. 일단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강호의 도리의 안에 범주에 포함되는 건 당연히 다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사실 제가 그 내신 대비 때 직전에 대비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평소에 모의고사 수업이랑 수능 수업을 잘 들어서 아무 시나 아무 글이나 이제 주어졌을 때 학생들이 읽는 방법을 수업을 해서 그걸 통해서 대비를 해야 돼요. 같이 모의고사를 네, 통해서. 맞습니다. 네. 그거 외에는 사실 그거 외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배워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문이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거로 나온다는 거는 사실은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그 답을 쓰는 방법을 해주는 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네요. 그러니까 애들이 글 읽는데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뇌를 안 써요. 그러니까 지들이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읽히니까 사실 글을 통해서 정보를 뽑아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자꾸 마인드가 어떠냐면 선생님이 먼저 말로 설명해주고 이해를 했고 그 글을 보면은 자기들이 머릿속에서 그걸 이어서 붙여가지고 마음대로 이제 독해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를 먹었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한 다음에 글에다가는 사과가 나를 먹었다라고 써놓으면 애들은 사과가 나를 먹은 걸 인지를 못해요. 사과도 있고 나도 있고 먹었다도 있으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겠구나 이런 판단을 해버리니까 애들이 글 읽는데 힘쓰는 걸 습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중학교 때 수준으로 공부를 하면 전혀 안 돼가지고 애들이 아마 이제 많이 두들겨 맞을 거예요. 이게 정말 많이 두들겨 맞아요. 그냥 제가 공부 마케팅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진짜 많이 두들겨 맞아요. 이게 성적으로 이미 나온 다음에 두들겨 맞으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 잘할 수 있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수업 시간에 토요일만
3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일주일에서 토요일 3시간으로 그거는 신기한 거예요. 아, 3시간만 하진 않고요. 일단 제가 하는 정규 수업은 3시간인데 학생들이 이제 수업 전이나 후에 와서 시험을 또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남아야 되고 하다 보면은 뭐 5시간 될 수도 있고 보통은 4시간 안에 끝내게끔 제가 짜기는 하는데 예. 그래서 평일 날은 이제 다른 스케줄이 있으니까 토요일 날로 하셔가지고 아, 평일날에도 제가 아마 나오기는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정규 수업을 평일에는 안 깔았고요. 평일에는 학생들 클리닉 같은 걸 이번 시험 기간에 해줬거든요. 좀 그런 식으로 써야 애들이 이제 좀 잘하는 친구들은 또 부르는 게 시간 낭비일 수도 있는데 아닌 우리 귀여운 친구들은 또 불러가지고 귀여운 친구들 맞게 수업을 또 옆에서 끼고 수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강 듣고 네. 그거를 처음으로 독점을 가져갔더라고요. 와. 그래서 아, 근데 학생이 소나원이요. 아, 하원이요? 아. 아, 근데, 어머니, 제가, 이게 사실 제가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학교 국어 100점은 솔직히 제 역량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으니까. 아, 하원이 어머님, 네. 그 제가 지도해봐서 아는데, 하원이가 그 사과를 먹었다, 하원이 꼭 보내주세요. 근데 하원이 수업 잘 듣고 해가지고, 아니, 하원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건 아닌데, 네. 딱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친구. 생각하는 힘이 조금 부족합니다. 네네. 혹시 네. 일요일 강의는 안 생기나요? 네, 일요일 강의는 아직 현재로서는 이 3월달에 수강을 하게 되면 토요일날 전에 못한 그런 수업 그런 거는 네. 따라갈 수 있을까요?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솔직히 없는 게, 이게 특히 문법이 이제 어머님들 내신에서 굉장히 크게 학생들한테 부담이 되는 영역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내신이 문제가 뭐냐면 중학교 때 애들이 배웠던 영역을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 때 했으니까 알겠지 하고 그냥 수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품사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 품사를 응용해서 다른 걸 해야 되니까 나 모르는데 근데 너 중1 때 중2 때 배웠잖아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서 학교에서는 그걸 고려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저는 그 간극을 겨울방학에 채워야 돼서 그 간극을 채우는 거를 경험한 친구랑 안 한 친구랑 제가 똑같다고 말씀드리긴 겨울에 이제 일정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3월달에 수강을 거기에 테스트를 하고서 배울 수 있나요? 아, 저는 테스트는 따로 진행하지 않고 있고, 전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학교별 수업을 하고, 수준별로는 애들을 불러가지고 보충을 얼마나 할 건지를 가지고 제가 차등을 해요. 중간에 투입해서 수강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신 시작 시점에 아마 들어오는 게 학생한테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요. 3월 뭐 둘째 주나 셋째 주쯤에 내신 시작 아마 할 것 같은데, 예, 그때쯤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학교별 수업을 하면 일요일, 토요일날 강좌도 따로 하고 타성도 따로 해요? 아니면 같이 따로 하다가 한꺼번에 하다가 직전되기 때 따로? 아예 수업을 따로 해요. 아, 3시간, 예, 3시간 강남하고, 3시간 퇴장하고 이런 식으로. 아, 그럼 12월 달부터 개강이면 그때는? 아, 그때는 이제 학생들 학교도 안 나오고, 예. 그때는 같이 하다가 5시부터 8시를 지금 잡아놨는데, 학생들 아마 4시부터 7시, 7시부터 10시 이렇게 쪼갤 거예요. 아예 따로 수업하는 거죠? 그게 따로 안 하면은 이게 수학 같은 경우에는 또 얼마나 더 나갈 거냐의 차이인데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 자체가 달라 보이니까 학교가 다를 때 그걸 같이 모아서 하는 거는 학생들에 대한 굉장히 신뢰라고 생각해서 예, 따로 아예 처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다른 데는 같이 하고 직전 때 아. 있는 한 달 정도 다. 타학원을 비하는 건 아닌데 예, 저는 아예 그냥 따로 해놨어요. 선생님 혹시 이런 질문 제가 아, 네. 궁금했는데 네. 그 학교별로 그거에 대한 시험이 다르잖아요. 네. 경영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냥 또 상계년 모의고사 기출 이런 거 풀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그 등급이 그 내신 시험이랑 비례하나요? 아, 그게 광남고가 조금 비례할 거예요. 태정고는 아니고요. 그 어머님들이 학생들 그 독해력 한번 측정해보시고 싶으시면 성실성은 지금 중학교 때 내신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게 성실성의 척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독해의 척도는 학생들한테 이게 용돈을 조금 주시면서 80분 시간 재고 작년에 시행했던 EBS에 가면 다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3월 걸로 하셔야 돼요. 3월 거는 중3 친구들이 올라오자마자 배우는 거라서 고등 개념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배웠던 걸 가지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3월 건 풀 수 있거든요. 3월 걸 한번 풀려보시면은 등급 컷도 다 나와 있어요. 등급 컷을 보시고 아 우리 친구가 얼마나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애가 어디서 틀렸는지, 이제 문학 영역인지 비문학 영역인지는 어머님들께서 이제 깊은 국어 지식이 없으시더라도 딱 보면 아시거든요. 그래서 애가 어디서 많이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죠. 고2 모의고사 그 네. 기출을 네. 뭐 1회급 정도 나온다면 그러면은 인재예요. 괜찮은데. 네. 고2 정도 1등급 나오는 친구면 기본적인 독해력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태정고는 아까는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비례하지 않다가 광남고는 조금 나쁘게 말씀드리면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그냥 글만 조금 읽을 수 있다.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었다. 근데 게을러서 이제 나중에 성실성이 떨어진다. 그래도 등급이 나와요. 태정고는 그게 안 돼요. 태정고는 열심히 하는 거에 플러스 독해력까지 있으면 당연히 이제 높은 점수가 나오겠지만, 조금 성실성이 있으면 독해력이 조금 떨어져도 어느 정도 등급까지 올릴 수 있어. 제가 비례하는 경향이라고 말씀드린 거였어서, 당연히 독해력이 있으면은 어디를 가든 다 잘 적응해요. 지금 제가 네. 사실은 되게 국어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요. 네. 그냥 한국이니까. 네. 그런데 이거 아까 일부 문제를 제가 사실 풀어봤어요. 네. 혼자서 풀었는데 난이도가 일부 문제 한 문제 풀고 제가 굉장히 당황을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읽어서 네네네. 제가 되게 집중적으로 들었거든요. 네네. 이게 아이들의 이게 문법이 굉장히 예, 난이도가 어려워요. 애들 중학교 때 문법이랑 아예 결이 다르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좀 많이 고등 과정은 어렵기 때문에 네. 잘 한번 고려해 주시면, 네,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뒤에 또 수학이랑 입시 설명 일정이 있어서 얘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학 팀장 권유환입니다.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공부하는지 궁금하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대상이 현재 중3이고 예비 고1 학생들인데 대입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실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하고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수학과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저희는 1년 전체 계획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각 기간별로도 수업 진행 방식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틀에 맞춰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학은 단계별 수업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단계별로 반별로 나눠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까지는 너무 이제 다들 뻔하고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인학습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매주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를 평가하는 거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 당연히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가고 분기별로 모의고사를 수업도 계속 출제를 해서 아이들이 학교 문제에 좀 적응하고 복습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저희는 자체 교재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문제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으세요. 그리고 자체 교재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이점이 있는 거냐면 지역에 대한 문제 이해도와 지역 학교에 대한 문제 이해도가 선생님들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체 교재가 있는 학원과 없는 학원은 수업의 질 자체가 다르고요. 대치동에서 이제 제가 요 전까지 있다가 넘어왔는데 대치동이 잘 되는 이유는 학교별로 어떻게 문제를 피드백을 줘야 되고 그 학교에 얘가 어느 대학을 가고 싶은가를 미리 정해서 지정해서 그걸 준비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대치동이 훨씬 잘 되고 그쪽으로 어머님들이 모이시는 건데 그런 것들이 광주 지역에서는 저희가 되고 있는 학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학교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태전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평가가 10%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요게 좀 이제 광남과 저희는 이제 태전고하고 광남고만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학교는 이제 저희 경안동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태전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 딱 10% 정도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학교 프린트를 주는데 이 학교 프린트가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얘네가 경찰대 입시에 나왔던 기출문제라든가 아니면 모의고사 그동안 출제됐던 기출문제들을 주기 때문에 이 지역의 대체로 학교들이 모의고사나 이런 쪽 문제들을 다루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종고는 특히 학교 프린트에서 그런 문제, 경찰대 문제 이런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봐도 쉽지 않고 아이들은 더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설명들을 해줘야 됩니다. 수학에서는. 광남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출제는 없고요. 객관식으로만 시험이 출제가 되는데 단 광남고는 앞에 문제들은 좀 쉽지만 객관식에서 킬러 문제가 한 2개 정도, 3개 정도 존재하는데요. 그 문제가 태종고 서술형보다 더 어렵습니다. 광남고는. 그래서 요걸로 등급을 아이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킬러 문제들을 한 2개, 3개 정도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태종고도 광남고도 앞으로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는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교육부에서 지금 서술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광남고도 혹시 서술형의 출제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현 중상학생들은 태종고 역시 서술형 출제 양이 좀 늘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실제 시험 예시인데요. 저희 학원의 예시를 보여드리면 얘는 학교 시험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학원에서 시험을 대비해서 만든 문제인데요. 보시면 수학을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수학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제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까지 저희는 시험 기간에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같은 문제 같지 않지 보이지만 둘은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13번 문제와 21번 문제가 동일한 문제인데 저희는 이거를 수업 시간에 설명을 어디까지 진행을 했느냐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아이들한테 해줬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림이 문장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출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뀔 수 있는 부분과 바뀌지 않는 부분을 아이들한테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요. 점은 당연히 숫자가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대칭이 어떤 의미인지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이 다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또 해줘야 되고요. 그럼 이 문제에서 바뀌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최소라는 단어인데 여기도 보시면 이 문제의 최소가 되도록 하라고 문제를 저희가 시험 대비를 해줬고요. 여기도 최소값이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최소라는 말은 직선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바뀔 수 있는 부분까지 깊게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그만큼 이해도가 높아지고 시험에 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시험을 보는 게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게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고등학교 수학을 그 전에 모의고사 어떤 문제가 출제됐고 학교에서 기출이 어떤 게 출제됐는지를 미리 보여주고 그거를 바뀔 수 있는 게 어느 영역까지 바뀔 수 있는가까지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얘들은 대비가 됩니다. 그냥 문제를 풀어봤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아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 굉장히 깊이 있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럴 만한 수학 선생님들이 모여 계시니까 저희를 믿고 맡겨주셔도 됩니다. 자, 2028 대입 개편안이 어떻게 바뀌는지 입시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정시, 수시 나눠지는 거는 동일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등급 변화가 좀 큰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한 번에 정리해서 잘 아실 수 있게 설명을 쭉 해드릴 거고요. 또 여기서 하나만 신경 써주시면 되는데 논술 시험의 중요성 증대거든요. 등급과 상관없이 정시든 수능이든 어쨌든 이번 교육부의 목표는 논술 확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험에서 말씀드린 게 광남이든 태전이든 논술 평가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 광남은 아예 없었는데 객관식으로 다 봤지만 논술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태전은 그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 증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등급 개편안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이후에 마지막에 정리를 좀 더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능은 변화가 있는 게 공통 부분이거든요. 국어도 공통으로 바뀌고 수학도 공통으로 바뀌고 영어는 변화가 없지만 내용 자체는 뭐 더 어려워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한국사는 그대로 갈 테고 사회과학이 특히 공통으로 바뀌었다는 게 좀 큰 변화인데요. 사회가 공통으로 바뀌게 되면 과학도 공통으로 바뀌게 되면 아이들이 현재는 이제 고1까지는 지금 고1까지는 사회과학을 좀 나눠서 공부를 했거든요. 선택을 해가지고. 근데 이 아이들이 4과목씩 다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사회에서 4개, 과학에서도 4개 다 배우니까 학습량이 늘어나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사회나 과학에 대한 이제 개설 강좌나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으니까 나가실 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정보를 좀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고교 학점제로 바뀌는 게 이게 고교 학점제가 원래 시행은 살짝 되고 있었는데요. 완전히 바뀌는데 고교 학점제로 바뀌면 현재 중3 아이들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학교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하면 1학년 때는 어느 정도 학교에 시간표가 붙어 있을 거예요. 뒤에 칠판이나 뭐 앞에 칠판에. 근데 2학년이 되면은 이 아이들이 완전히 과목을 다 선택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게 되는데 그거를 듣게 되면 나중에 이 학생이 자기가 어떤 걸 선택했을 때 대학에서 이 과목을 꼭 어느 부분은 꼭 듣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존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듣지 않으면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올라갈 때 특히 현 중3 학생들은 고2 올라갈 때 선택을 할 때 좀 자기가 미리 진로를 정하고 어떤 대학에 어떤 학과를 갈 건지를 좀 정하고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선택들을 아이들한테 부모님도 좀 제시를 해 주셔야 되지만 그것도 선생님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저희도 제시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입시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저희한테 학생을 맡겨주시는 게 이 지역의 뭐 다른 학원보다는 훨씬 더 이득이지 않으실까 부모님들한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점수 표기한 거고요. 학점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냥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학년 시간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뒤에는 다 2학년, 3학년 시간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1학년 시간표 이렇게 듣고 2, 3학년 시간표 이거 선택을 하려고 하면 아이들은 뭐를 들어야 될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를 좀 관심 있게 원하는 대학이 있다면 그래서 미리 좀 그 대학에서 어떤 걸 듣기를 원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택해보면 이제 수학을 말씀드리면 미적2 아니면 인공지능 수학, 기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과 쪽 계열에 분명히 대학은 뭐 통합, 문이과가 현재 통합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과 쪽 대학에서는 분명히 이런 과목들을 들은 학생들을 유도를 할 거고요. 그런 학생들을 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선택할 때 2학년 이후에 꼭 선택해서 수업을 진행해야 이 학생이 나중에 대학을 선택했을 때 수능을 보든 내신으로 가든 내신 쪽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고요. 수능 쪽에서도 동점자가 나온다고 한다면 수능도 이제 내신을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들은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애들이 이게 이제 고교 학점제가 완전히 되면 2학년부터는 다 뿔뿔이 져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이게 현 중3이 이제 첫 시행이다 보니까 완벽히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는 첫 시행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2학년이 되면 힘들어하고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 줄 수 있는 저희 학원의 아이들을 맡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시면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수능 출제 과목이 색깔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특히 사회나 과학은 1학년 때 다 끝나버립니다. 수능 출제 범위가. 그러니까 1학년 때 미리 빨리 준비를 해 주시고 대비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요게 또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1학년 때 했으니까 2, 3학년 돼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관련 뭐 흥미 있는 것들을 듣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잊는 사례가 발생하죠, 아이들이. 그래서 꾸준한 복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저 부분은. 그 부분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인문사회 계열은 저런 식으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예시고 전반적으로 인문사회 계열이 저렇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거를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저 부분에서 또 세분화돼서 학생이 뭘 들어야 되는지 필요한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중에 이제 저희 학원이나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확정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2028 대입 개편안이 완전히 확정되는 게 대학별로 다 확정되는 게 2026년 4월이기 때문에 2026년 4월에 내가 갈 대학이 정해졌다라고 하면 그 대학에 무조건 들어가서 그 과가 뭘 보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자연과학 계열은 이런 식으로 대부분 들으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학 계열은 저런 식으로, 그 다음에 교육 계열, 그리고 채용 예술 계열도 저런 식으로 예시를 저희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궁금할 게 많으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솔직히 2028 대입 개편안이 변화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설명해 드려야 될 게 많아서 지금부터 한 번에 정리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8 대입 개편안은 일단 아셔야 되는 게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왜 이게 바뀌는지를 다 내용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해도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는 건데 일단 정시와 수시가 모두 변화한다. 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정시와 수시가 다 바뀐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이런 변화는 없었거든요. 되게 큰 변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왜 바뀌는가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문제점이 뭔가. 교육부에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대입 개편안을 내놓고 바꿨겠죠.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앞으로의 방향. 역시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내신일치일 텐데 일단은 5등급제로 바뀌는 게 (5등급제로) 바뀌는 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5등급제로 바뀌는 게 유리한가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아이들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것도 왜 그렇지 않은지 궁금증을 제가 해결을 해드릴게요. 일단 정시는 수능이죠. 그 다음에 수시는 내신인데요. 자, 수능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요. 공통 과목만으로 출제를 하죠.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큰 변화인데요. 현재 학생들은 뭐 수원, 수투까지가 수능 시험 범위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실과 좀 행정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현재에 왜 저게 현실과 행정이 다르냐면 일단은 현재 상태는 문이과 통합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수능 가서 시험장에서 아이들이 접하는 것은 수원 수투는 공부 똑같이 했고 선택 과목이 생기면서 수학에서는 확률 통계를 선택하면 이 문과라고 판단을 하고 기하나 아니면은 뭐 미적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과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근데 얘 문제점을 교육부나 아니면 이제 나라에서 판단을 한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과 아이들이 훨씬 더 수능이 유리합니다. 근데 이과 아이들이 왜 수능이 유리하냐면 수능은 100점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요. 표준 점수를 200점을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봐서 10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은 190점으로 표기가 될 수도 있고 완벽히 다 맞았으면 200점으로 표기가 될 테고 근데 문과 아이들은 다 맞아도 200점 포기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왜 발생을 하냐면 표준 점수라는 거는 자, 내 점수가 100점 기준으로 했을 때 이과를 선택하는 뭐 미적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미적은 평균이 여기쯤 있을 겁니다. 근데 문과를 선택한 확통을 선택한 아이들은 평균이 이 정도에 존재하게 되는데 표준 점수라는 건 뭐냐면 요 차이를 점수로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서 점수 차이가 발생하는데 요게 4점에서 많게는 8점까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이과 아이들이 문과 아이들보다 4점이나 8점은 더 점수를 받고 수능 점수가 높게 나온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과 학생들이 문과를 침공을 하는 거죠. 문과의 인기학과라는 건 뭐 경제학과, 경영학과 이런 학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과 학생들이 지원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문과 애들은 자기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저거는 대학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내가 이과를 시험을 봤으면 현재 상태입니다. 이거는데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정보를 알려드리는 차원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과 애들이 4점에서 8점이 높으니까 더 높은 대학을 쓰는 게 가능한 거죠. 수능에서 4점, 8점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이런 부분들을 이과 아이들이 다 가니까 항상 이 부분이 보시면 수능 끝나고 나면 뉴스를 좀 보시면 발표된 내용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과 학생들이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부와 나라에서 해결을 좀 하고자 공통으로 출제를 하자. 공통 과목만으로 우리 수능을 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정시가 대입 개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원 수투 현재를 예를 들면 수원 수투하고 확통까지만 똑같이 다 시험을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과를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분을 선택을 할 수가 없고 기하를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통까지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은 아이들의 학습량이 좀 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대학의 입장은 다릅니다. 얘네들이 공통 과목으로만 시험을 수능을 치르고 현 중3 아이들이 2028 대입 개편 안에서는 공통 과목만으로 수능을 치르고 대학에 왔기 때문에 대학에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애가 과연 문과 쪽 아이인가 이과 쪽 아이인가를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어지고 학습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뭐냐면 내신 확인을 할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애가 아까 제가 선택 과목 말씀드렸죠. 선택 과목이 굉장히 많다고. 이 아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는가를 다 확인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원래는 이제 정시 현재까지는 정시만 신경 쓸 아이들은 정시만 신경 썼으면 됐고 내신을 신경 쓸 아이들은 내신만 신경 썼으면 됐는데 현 중3 아이들은 수능을 준비하지만 내신을 신경 써야 되는 괴리가 생기는 거죠. 과목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정시와 수시의 경계가 한번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시 준비를 하는 아이여도 내신에서 무슨 과목을 들을 것과 선택을 잘 해야 되고요. 내신 점수를 평소에 잘 챙겨놔야 됩니다. 자, 내신에서는 어떤 부분이 또 문제가 됐냐면 일단 제일 궁금한 건 이 부분일 텐데요. 9등급이 5등급으로 바뀌면 아이들이 좀 공부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교육부에서도 생각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는 이유는 학교의 경쟁 문화를 좀 학교 경쟁 문화를 좀 개선을 해보고 이 아이들이 좀 이타심을 가진 아이들로 서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키워보고자 저렇게 변화를 준 건데요. 근데 실상은 이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원래 9등급에서는 1등급이 (4%까지였고요) 2등급이 11%까지였는데요. 근데 5등급으로 바뀌면 이 아이들이 1등급이 10%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2등급이 34%까지가 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등급이 10%가 되면은 1등급 안에 들면은 인서울 안정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서울 안에서도 학교별로 등급이 나눠져 있고 내가 점수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계급이 나눠져 있는데 그 판단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얘들이 이제 대학에서는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판단할 건가? 그럼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 최저 점수를 보는 겁니다. 수능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내신과 수능의 경계가 한 번 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5등급으로 바뀌는 게 사실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9등급제처럼 저렇게 세세하게 나누고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냥 세계화 추세를 따라가지고 이제 5등급으로 변화를 하는 거긴 한데 우리나라 교육 현실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게 5등급으로 변하게 되면 왜 아이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냐면 특히 잘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 문제라도 틀려서 운이 나빠서 2등급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11%에 들었던 아이가 34%에 들어가는 거면은 서울에 있는 학교를 못 가는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학과를 선택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내신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5등급제로 바뀐다라는 거는 내신 변별력이 하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1등급이어도 전에 1등급은 내가 이만큼 잘했어 라는 게 인정이 되지만 10% 안에 들어가는 1등급은 얘가 그냥 1등급이어도 어느 정도 1등급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학에서는 굉장히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대학의 입장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고등학교나 교육부의 입장은 경쟁 문화를 좀 아이들 개선을 해주고 학교를 좀 즐겁게 다닐 수 있게 해주자라는 취지지만 대학에서는 어차피 잘하는 인재를 뽑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아까 수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에서는 나한테 맞는 아이를
이 학과에 맞는 애를 선택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내신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게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내신으로 뽑는데, 내신으로 뽑더라도 대학에서 그럼 이 아이가 얼마가 잘했는지 생각하고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볼 수 있는 게 원점수 확인할 거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맞는 것과 100점 맞아서 1등급 안에 포함되는 것과 90점 맞아서 1등급 안에 포함되는 게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100점을 맞아서 1등급이라면 학교에서도 그 아이들을 인정하고 뽑겠죠, 그냥. 내신으로 뽑을 때. 근데 90점으로 1등급이라면 고민을 할 겁니다. 이 학교 난이도가 어떤지, 이 학교는 어느 학교인지, 이 학교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100점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게 좀 어쩌면 아이들한테 좀 유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또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을 잘 보내는 게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약간 난이도를 낮춰서 쉽게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살짝 아이들이 기대해봐도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별 교사가 있을 건데요. 일부 학교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논술이나 면접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는 이제 나라에서 이제 국립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지 못하는데 연대나 고대 쪽에서 대학별 교사를 크게 시행하고 있고 이게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학별 교사라는 건 주로 나오는 과목은 딱 국영수죠. 그러니까 국영수 공부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되고 아이들이 국영수 공부를 깊이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논술, 말은 면접인데요. 면접을 가서 이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문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걸 교수님들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문제인데요. 수능 최저로 확인할 겁니다. 대학에서. 그러면 내신인데 또 수능을 확인하죠. 그러면 저기서 한번 무너졌던 정시와 수시의 경계가 여기서 또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현재 아이들하고 다르게 현 중3 아이들은 수능도 공부해야 되고 내신도 공부를 둘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량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이제 사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저는 감사하지만 훨씬 더 치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수능 공부와 내신 공부를 혼자 다 하는 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게 요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의대 정원이거든요. 의대 정원이 거의 2배가량 늘어날 건데요. 의대 정원이 2배가량 늘어나면 내 아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이 의대 정원이 2배 정도 늘어나는 게 내년부터 시험돼서 딱 5년이거든요. 그럼 현재 자녀분들이 다 중3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3 아이들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아이가 의대 정원이 늘어났으니까 더 좋은 학교를 가기도 유리하지 않을까, 아니면 잘한 아이라고 하면 의대 보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의대 정원이 현재까지는 이제 매년 3,000명씩 뽑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5년간 2,000명 추가해서 매년 5,000명씩 뽑을 건데요. 5,000명 뽑아도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중3 아이들이 정시 수시 다 박혀서 더 힘든데 의대 정원까지 늘어나면 저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원이 늘어나면 좋지만 대신에 의대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나 의대 한번 다시 볼까 재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더 범위를 넓게 보면 직장인들도 재수 한번 해볼까라고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재수생이 훨씬 인원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향후 5년간은.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작용하게 되면은 계속 학교가 밀리는 거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수능 내신 다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학교가 계속 밀려서 결국엔 내가 갈 수 있는 학교보다 낮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게 현재 중3 아이들인 저 2028 대입 개편안에 포함된 아이들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궁금하신 게 좀 해결됐으리라고 보고요. 입시 설명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